신영하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폭락된 고춧값에 농민들의 한숨이 늘어만 갑니다. 부득이 고가로 판매되던 매울농원의 홍삼 먹은 고추를 조합원들에게 절반 가격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청정봉화의 홍삼 먹은 고추는 직접 만든 홍삼 대비와 한방 영양제로 재배하여 뛰어난 맛과 향이 있습니다. 또한 세척 후 엄선된 고추만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자자, 600g 한 근에 8,000원, 10근부터 무료 배송. 연락처는 010-6424-1941. 다음 블로그 바보농부 매울에서 친환경 재배 과정을 확인하세요. 오픈마켓에 제품을 등록하는데 남들보다 돋보이고 싶으신가요? 소셜커머스에 제품을 등록하고 싶은데 디자인비가 부담되시나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인터넷 페이지, 전문 디자인 업체가 있습니다. 글로벌 소셜커머스 그루폰 코리아에 단연간 디자인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컨텐츠 팩토리가 도와드립니다.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 상세 페이지와 그루폰, 쿠팡 등 소셜커머스의 페이지 등록 시 기본 8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해드립니다. 판매와 직결되는 좋은 페이지 디자인이 필요할 때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042-719-8800 042-719-8800 검색창에 컨텐츠 팩토리. 전국민 몬스터 사냥 대작전, 우리는 사냥 친구. 더 이상 혼자 하는 사냥이 아니다. 카카오 친구들과 초거대 몬스터를 사냥하고 마석을 모아 위기에 빠진 왕국을 구원하세요. 친구와 함께하면 2배는 재밌고 10배는 신난다. 거대한 몬스터를 만나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힘을 합쳐 함께 사냥하세요. 신개념 모바일 럭셔리 판타지 소셜 RPG, 우리는 사냥 친구 4 카카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우리는 사냥 친구를 다운받으세요.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 팟빵닷컴에서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 팟캐스트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좀 노는 청소년들의 공간쯤으로 인식되던 만화방. 그 만화방을 가득 채웠던 만화는 폭넓은 대중성에도 불구하고 한번 소비하고 마는 이른바 B급 문화로 인식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만화는 웹툰이라는 이름으로 소설, 가요, 영화에 필적할 대중문화로 성장했습니다. 만화 미생의 윤태호 작가를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윤태호의 작품 세계뿐 아니라 대중문화 웹툰의 성취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만화 미생 단행본 마지막 권이 출간됐더군요. 네, 9권까지 해서 이번 달 9월 달에 왕관본이 세트로 나왔습니다. 네. 이 PC나 휴대기기 등으로 보던 웹툰 그리고 책으로 나오는 단행본 다른 영역일 텐데요. 단행본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웹툰 중에서는 꽤 선전하고 있다고 이야기 듣고 있고요. 네. 예, 많이 팔렸습니다. 예. 네, 어느 정도? 지금 한 40만 부 정도. 아, 그래요. 네. 자, 이 소설과 비교해 볼 때요. 소설은 연재보다는 단행본 시장이 더 큰 것 같고요. 네. 또 반면에 만화는 여전히 그 웹툰 비중이 더 크지 않습니까? 비중이 예. 어느 정도나 됩니까? 비율이? 만화는 흔히 전작이라고 해서 다 원고가 만들어져서 그걸 단행본으로 찍어서 서점에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네. 일본 만화의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만화 같은 경우는 주로 연재를 한 다음에 그래서 장편 연재를 하고서 그것을 시기마다 단행본으로 묶어내는 형식이 주로 대부분 그렇게 작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도 그런 식인가 보죠. 네, 그래서 서양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단행본 자체가 크게 두껍지 않죠. 볼륨 자체가. 그래서
그쪽은 연재보다는 낮권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는 데 비해서 일본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권, 20권 이렇게 작품이 길어지니까 예. 이걸 작가가 한꺼번에 다 만들 수는 없고 그 사이에 제작비도 충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만화 잡지라고 하는 게 약간 전단지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개하는 네. 뭐랄까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 대만 이런 쪽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연재하고 있는 작품이 인천 상륙작전이죠. 네네.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된 겁니까? 지금 한겨레 신문 토요일판에 양면으로 연재가 되고 있는데 지금 26화, 5화까지 만들어졌는데 별로 진행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연감이라고 하죠. 그 연감을 제가 이제 구한 자료가 있는데 너무너무 하루하루를 디테일하게 연감으로 다 정리를 해놓은 자료를 받아보게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해방된 그 해 그날부터 인천 상륙 때까지를 그리는 만화인데 그때 당시에 하루하루가 정말 난리가 아닌 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이야기를 쓰고 어떤 이야기를 버려야 되고 그냥 넘어가도 될지 이런 거에 고민이 될 정도로 그때 당시에 정치인들 또는 민족 지사들 또는 일반 대중들의 삶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도 많고 개인적인 욕심으로 다 묘사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고 예. 네. 이 인천 상륙작전이 연재되고 있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그 최근 역사 논쟁이 첨예하게 네네. 불거지고 있는 시기가 겹치지 않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그리고 있는 시기가 해방 직후의 그 네. 시기일 텐데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신지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 작품 하게 된 동기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제약이나 뭐 이런 제한들 이런 것들이 분단 상황에서 비롯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예. 한 90%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기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역사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늦게 생기고 이러면서 아 정말 이런 건 어린 독자들부터 좀 뭔가 생각을 이렇게 뭔가 만든다기보다는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그 시대에 네. 정치한 지점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그 시대를 어떻게 견뎌왔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묘사를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네 하게 되면서 지금 요즘의 세태를 보면은 그때와 매우 다른 게 없어 보이는 해방 네. 이후의 공간과 뭔가 달라 보이는 게 없는 뭔가 지나친 욕망이 막 뒤끓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예. 네. 뭐 지나친 욕망이 들끓고 있다 이렇게 다소 추상적인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만 그 작품에 나오는 인간 군상 하나하나를 보면 뭐 이 세력에 붙었다, 저 세력에 붙었다 왔다 네. 갔다 하는 그런 인간들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도 네.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그 천박한 생존,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건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 생존을 위해서 동원되는 자기의 지적 판단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매우 천박한 동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해방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그렇고 그 해방이 되고 나서 어떤 누군가는 자기의 삶의 어떤 두려움, 예를 들어 친일을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예. 30몇 년간이나 우리가 일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제 뭔가 보호해야 될 지점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뭐랄까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그 와중에서도 자기의 삶을 또한 도모하기 위해서 눈치 빠르게 또는 일제시대 때 해왔던 대로 미군정이 어떻게 잘 보이고 충성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세탁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 예. 내 어떤 욕망. 그 다음에 뭐 일제시대 때도 민초로 살았고 해방된 이후에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내 머리 위에서 내 상투를 쥐고 흔드는 사람들은 마구 달라진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지점들은 여전히 민초들에게는 큰 고민이었고 문제였고 예. 또 그 당시에 미군정이 실수했던 많은 초기의 문제들 중에 이제 물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민중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는 이런 아주 복마전이 있었던 거죠. 예. 예. 그 만화하면 좀 가볍고 재밌어야 된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인천 상륙작전은 매우 무겁고 진지한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 재미와 어떤 의미 사이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우고 계십니까? 제 사부님이신 허영만 선생님께서도 인터뷰하실 때마다 만화는 재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 재미라는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우스개 같은 재미도 물론 재미겠고 감동, 사랑 이런 것도 다 재미겠지만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을 또는 꼭 알았으면 하는 것들을 흥미롭게 풀어내는 것 또는 좀 아프게 풀어내는 것, 이 예. 모든 것이 그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재미라는 말 안에 만화적 재미라고 하는 말 안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알아가는 재미. 그 사례 하나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6화에 들어있었던 에피소드인데 1946년이었죠. 그 조선공산당이 위조 지폐를 만들다가 적발돼서 그 네. 조선공산당이 지화화되는 계기, 네. 그 이른바 그 조선 정판사 위패 사건, 네. 작품 속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작품 속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쪽으로 제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취합한 자료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지금의 이제 우익학자들이 쓴 글과 이제 좌파학자들이 쓴 글을 제가 비교를 하면서 봤는데 예. 뭐 그 글의 논리로 봤을 때에는 좌파학자들의 그 사건 자체에 뭔가 의문을 제기하는 그러니까 뭔가 미군정의 어떤 그 재판에 대한 압력과 개입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쪽이 조금 더 그 설명글의 근거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서 예. 저는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서 묘사를 했고요. 네. 네. 뭐 그 시대를 살아보진 않았으니까 지금 연구하신 분들의 글로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걸 다룰 때 꽤 좀 신경을 많이 썼었죠. 네.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 만화 작품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사실관계 두 가지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정판사가 건물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이 입주하는 네네. 그리고 거기서 위패를 찍었다는 건데 네. 그 위패 사건이 발각된 거는 정판사 건물에 입주하기 전이라는 사실관계 하나와 네네. 그다음에 미군정의 외압 때문에 사건을 담당하던 담당 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상황. 네네. 이 두 가지는 소위 말하는 팩트 사실인가요? 그렇죠. 그 정판사에 있던 이제 그 근로자들 그러니까 인쇄공들이죠. 이 사람들이 일제가 이제 물러나기 전에 그 전별금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이제 곧 그 귀국을 해야 되는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일인들에게 주기 위한 전별금을 찍어내기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게 되거든요. 예. 그 이제 그 돈을 찍어냈던 그 말하자면 화폐 그 원판을 버리고 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면서 그것을 이제 획득한 누군가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찍고 하다가 걸리게 된 예. 사건인데 거기에 이제 공교롭게도 조선공산당이 들어가 있게 됐었고 네.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담당 검사가 그 재판을 거부했던 이런 문제도 우익학자 쪽에서는 뭐 그런 검사의 어떤 면면을 보여주지만 이 검사가 사건을 포기했다라거나 이런 것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네. 뭐 좌파학자 쪽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묘사가 되고 그분에 대한 어떤 인물론까지 그 인물론도 제가 찾아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분이 이제 고향이 어디였고 뭐 했던 분이고 뭐 했던 분이 이렇게 나면서 꽤나 그 우익학자가 자기의 필요로 이렇게 묘사했던 지점보다 훨씬 더 그 검사분은 강직했고 그때 당시에 자기 자신의 어떤 정의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분이라고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확인이 됐었죠. 이 사건이 보니까 그냥 조선공산당 관련자뿐만이 아니라 네. 그자가 극우단체 인사한테 파는 과정에서 발각된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 그 사건은 공산당 쪽 인사들하고 그다음에 극우단체 인사가 같이 연루가 됐는데 조선공산당은 공식적으로 불법화되면서 이제 타격을 받은 거고 네. 극우단체 쪽은 개인 비리로 사건이 처리됐던 거죠. 네. 정확히 그 지점 또 제가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예. 매우 공부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정확히 네. 그 후의 지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잘 나지 않네요. 예. 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위패 사건 직후의 담당 검사 그 사표 제출 사건. 네. 뭐 최근에 모 사건과 연관돼서 떠오르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그 당시 수사당국 입장만 보도해서 여론몰이를 한 부분이라든가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의 모습과 지금의 사회와 상당히 닮아 있어요. 그렇죠. 뭐 지금도 보면 이 인천 상륙작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지점인데 그때와 지금과 굉장히 어떤 패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비슷하고 닮아 있더라고요. 뭐 어떤 권력에 기생하는 모습이라든지 권력이 발현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은. 네. 그러니까 해방 역시 분단이라는 상황 자체가 주고 있는 어떤 그 분단이라는 말로 동원되는 모든 편리함, 정치적인 어떤 지점에서의 편리함이 아직까지도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해방 이후에는 해방 직전에는 그 일제라고 하는 공공의 적, 또 분단 이후에는 북한이라고 하는 공공의 적, 어떤 네. 이런 것들이 그 정치한 지점에서 항상 잘 동원되고 쉽게 활용되고 이러면서 뭔가 그 삶의 어떤 단순화시키는 지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기획 단계에서 의도하신 건가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특히나 최근에 어떤 이제 젊은이들의 어떤 과도한 정치 혐오 네. 또는 정치를 희화화하고 예. 또는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일배 논쟁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 과연 그때는 없었는가? 젊은이들은 항상 진보였는가?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도 역시 삶을 위해서 자기의 먹거리를 위해서 뭐 서북청년단이랄지 어떤 정치에 기생하는 청년단체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한 번씩 나가서 테러를 하고 들어오면은 뭐 얼마씩 받는다던가 또 거기에 굉장히 그 주먹패들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었고 청년단의 이름으로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인터넷상에서 글로 어떤 테러가 벌어지고 있지만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그 자기의 흥미 또는 그 삶 어떤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그런 정치에 동원되는 행태들은 항상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예. 젊은이들의. 네. 그 뭐 최근 천안함 프로젝트에 관한 문제도 불거졌습니다만 이 정도 사안을 작품에 담으면은 현 시국 상황의 기준에서 볼 때 혹시 외압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외압까지는 없고요. 그냥 제가 이제 한겨레 신문의 오프라인에서는 나오고 있고 온라인으로는 이제 어떤 그 포털 웹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에 댓글에서 이제 많이 좀 논쟁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저도 좀 괴로운 때가 좀 있어서 좀 굉장히 좀 센 반응들이 많기 때문에 예. 가급적 좀 잘 안 보려고 하고요. 댓글 같은 거. 미생을 연재하실 때에도 댓글 보시느라 잠을 잘 못 주무셨다는. 미생할 때는 댓글을 다 읽었죠. 예. 근데 지금 정부나 이런 쪽도 뭐 그렇게까지 어떤 특정한 작품에 뭐 외압을 한다거나 이런 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비록 댓글이라고는 하지만 뭐 국정원 사건을 저희가 겪으면서 학습한 것에 따르면 혹시 무슨 시발단 조직이라든가 또는 뭐 국정원의 어떤 그런 반개 조직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그 네. 댓글도 역시 외압 중에 하나겠죠. 예, 그렇죠. 대중작가로서는 네. 댓글에서의 압박이 굉장히 크죠. 네. 자, 이 웹툰 작가와 또 웹툰을 대중에게 알리는 플랫폼 사업자들, 뭐 대형 포털들이 대표적이겠습니다. 네. 이 둘의 관계는 어떤 정도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의 관계가 네. 혹시 문제는 없는 것인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양대 포털 중에 한 곳에서만 연재를 해왔는데 예. 과거에 출판 만화, 잡지 만화 했을 때와 비교를 해서 본다면 지금은 굉장히 좀 그 포털과 작가의 관계가 쿨하죠. 가령 예를 들어 과거에 잡지 만화 했을 때는 잡지사가 그 작가의 판권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져갔고 단행본 찍는 권리 또는 2차 판권을 파는 권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갔는데 지금의 포털은 연재권 외에는 거의 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역시 그렇다 보니 커리어가 없는 신인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못 받고 있다는 지점이 또 역설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네. 오히려. 근데 이제 최근에 포털들도 사실은 만화 코너를 만들기 위해서 포털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예. 포털에 여러 가지 특수한 서비스 중에 만화라는 코너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독자들의 그 유저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규모가 커졌죠. 포털 예. 같은 경우도. 그러면서 뭔가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라고 해봤자 한 10년 전쯤인데 그때와는 다르게 조금 더 계획적으로 작가 관리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상시적으로 작가를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뭐 한 6, 70명에서 100명이 넘을 정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서재 포털들이 이제 작가 매니지먼트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보다는 사실 제가 작가들을 만나봤을 때 연재하고 있는 작가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과거에 네. 예, 과거에 만화계 선생님들께서 그 포털의 어떤 웹툰이 무료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을 많이 갖고 그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 포털에 연재하고 있던 작가들은 포털을 조금 지지하는 네. 그런 의견들을 더 많이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최근 그 에이코믹스 네네. 이 창간 배경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국민 웹툰 작가가 뭐 굳이 뭘 또 창간하나 뭐 이런 어떤 걱정도 좀 있고요. 네. 그 아주 옛날부터 이제 만화에 관련한 글을 그냥 읽고 싶었어요. 예. 제가 새로운 작품을 내면은 그 작품에 대해서 누가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좋으면 좋다고 하거나 어떤 이런 글을 읽고 싶었는데 그게 항상 이제 게시판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봐야 된다거나 이러기 전에는 제 만화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기가 어려웠죠. 예. 그리고 만화는 계속해서 지금 외형으로만 보자면 지금까지 이렇게 큰 시장과 많은 독자층을 가져본 적이 만화계는 없거든요. 예. 근육은 너무너무 커진 것 같은데 이 근육을 떠받들고 있는 이 테마랄까 철학이 빈곤한 것 같은 굉장히 소란스러운데 정작 핵심적으로 들을 만한 이야기는 별로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미생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미생 댓글에 보면은 하도 소문이 요란해서 미생 한번 보러 왔는데 재밌더라. 그래서 네. 나도 이제부터는 웹툰이라는 걸 한번 보려고 한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포털의 만화창을 딱 열었을 때 매일같이 한 6, 70작품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 이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만화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모를 테고 그러다 보면 역시 유명한 작가 위주로 작품을 볼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지금 갓 데뷔한 신인 작가들이나 작품이 별로 유명하지 않더라도 이 독자에게는 매우 접점이 있을 수 있는 어떤 작품은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작품의 그 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가이드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야 지금의 어떤 외형적인 성취, 이렇게 커진 성취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독자를 수용을 하게 되고 그 덕에 작가들도 보다 이 많은 독자층으로 인해서 보다 안정되게 네.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또 시장을 안정되게 만드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생 시즌2를 하기로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났을 때 미생을 찍고 있던 출판사에 연락을 드려가지고 시즌2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 리뷰 사이트를 꼭 만들고 싶다. 이거 꿈이다. 그랬더니 덜컥 일정 부분을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셨죠. 그리고 제가 연재하고 있던 포털에서도 상당 부분을 또 도와주시고 물론 아직도 저희에게는 많은 자금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만 그 두 곳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출발을 하게 됐죠. 예. 그 에이코믹스라는 공간은 수많은 웹툰을 웹툰의 독자들이 조금 더 골라서 볼 수 있는 통로. 네네. 그렇죠. 그래서 뭐 비평보다는 리뷰가 있고. 네.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그 데일리 베스트 10인가요? 네네. 그런 메뉴가 있더군요. 예.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는 겁니까?
하루에 나오는 만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독자들에게 좀 가이드를 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제 만든 건데, 원래 저희 목표는 각 하루에 그 서치를 하는 그 평론가 군이 적어도 3명 정도 프로 그 전문 기자단은, 그다음에 거기에 독자들의 평가도 같이 덧붙여지기를 바라고서 만든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각 요일별로 한 분씩 계시고, 그분들이 전문 기자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이제 자기가 보고서 이 만화는 요번 회차는 매우 의미 있다라고 생각한 작품, 그러니까 인기 순위 아니고 의미 있었던 회차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올리는 거거든요. 네. 지금 A코믹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외부 투자를 받거나 이러려고 했을 때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계속 투자받는데 어려움이 생겨서 일단은 좀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거나 이래도 좀 부랴부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체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아직 뭐 가야 할 길은 뭐 멀죠. 일단 필진에 대한 확보 이런 것도 다 돈이기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만화 없는 만화 웹진이라는 그런 추구 방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간 게 어떤 사이트를 만들었고 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사업을 널리 알리고 조금 더 이용자들을 모을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걸 만화 없는 만화 웹진이라고 하니까 못 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윤태호라는 아주 좋은 뭐라고 할까요? 길이 있는데 그분의 윤태호 작가의 작품을 이 A코믹스에 직접 실으면 많은 분들이 바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그 윤 작가님의 새로운 작품을 이 A코믹스에 독점적으로 연재하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제가 그 독자가 많이 찾아오는 포털에 들어가서 좋은 작품을 해서 그 작품을 히트시켜가지고 제가 그 번 돈을 A코믹스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빠른 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미생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 웹툰 이렇게 불리기도 하던데 그 여러 가지 평가들 가운데 직장 생활 한번 안 해본 분이 어떻게 그렇게 세세한 부분 또 그 직장인의 심리까지 잘 그려냈을까? 이런 평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인터뷰 기사는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접어두고 그 미생이 이 얼개를 이 바둑을 가지고 가져가지 않습니까? 바둑은 어떻습니까? 좀 두십니까? C급 두고요. C급이요. 저랑 비슷하네요. 거의 둘 줄 모른다는 그 정도 두고 있고요. 근데 바둑을 거의 책을 읽으면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배웠다기보다는 좋아하게 됐는데 그 관철동 사람들 뭐 이런 에세이들 보면서 그 바둑 두시는 프로기사분들의 삶이랄지 그다음에 그 프로기사를 좋아하는 문인들, 영화감독 또는 그 한국기원을 드나드셨던 많은 분들을 통해서 바둑의 향기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 세상을 보는 어떤 지혜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바둑으로 세상에서 좀 약간 떨어져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개인적으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 집에서 바둑 두는 분들 보면은 왠지 어른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바둑 참 배우고 싶다 이랬는데 정작 실제 대국을 하는 건 패배감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지고 나면 정말 분하고 그래서 실제 바둑 두는 쪽으로는 잘 안 되고 오히려 책 보는 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바둑을 졌을 때 제 마음을 달래는 그런 수양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자, 이 시간이 부족해서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죠. 그 미생 그 극장 영화 제의가 없습니까? 네, 아직은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 회사로 극장용 판권 팔렸습니까? 물어보고 아니요 하면 바로 끊고 이런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네, 뭐 있는데 공개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끝으로요. 그 작품으로 얘기를 하는 작가분들께 사실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기가 참 죄송스럽고 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워낙 복잡하고 좀 갈등이 많은 그런 사회 현안들에 대해서 이 작가분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 이른바 이제 통찰력을 좀 빌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현재 시국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좀 답변을 여쭤도 되겠습니까? 예, 뭐 제 개인적으로 뭐 요즘 세상에 대해서 뭐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요즘 신문도 안 보고 있고 거의 뉴스는 거의 기피하다시피 네. 하고 살고 있는데요. 인천 상륙작전 준비하고 자료 모으고 이러면서 그 남겨진 기록들에 대한 소중함이랄까요.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그 목격한 시선을 증거로 남겨놓는 예. 과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결국은 제가 인천 상륙작전이란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그 시대를 누군가가 기록을 해놨던 네. 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요즘이 아니라 뭐 창작자의 사는 모습 그 시대를 목격해서 제대로 목격하고 제대로 성실하게 증명해 놓는 것. 그래서 그 평가를 당대에 자기 자신이 안 하게 된다 하더라도 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절로 증명이 되게끔 만드는 것. 뭐 그 정도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한 코멘트나 이런 것들은 좀 개인적으로 밀어놓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시각에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